어느 날, 제주도를 좋아하는 와이프가 부부 동반 제주도 여행을 신청했었습니다. 우연히 온라인 카페를 보다가 저렴한 패키지 상품이 나와 바로 입금까지 했다고 하네요. 다양한 지역에서 오는 네 커플이 2박 3일 동안 한 펜션에서 지내 재밌을 것 같다며 설레어 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여행이라 싫진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하니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재밌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한 달 후 김포공항에 모여 함께 제주도인 비행기를 탔고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모두 처음 보는 사이라 어색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바로 술과 음식을 꺼내고 정원에 있는 큰 테이블에 앉아 자기소개 후 담소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비슷한 또래여서 그런지 말도 잘 통하더군요. 아직 받고만 했지만 여행에 다들 들떠서 분위기는 점점 달아올랐습니다. 술과 음식을 먹으며 한참 웃고 떠드는 사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우리는 금세 친해져 형, 동생, 언니, 오빠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술에 많이 취한 한 커플이 갑자기 언성을 높이더니 싸우더라고요. 말리려 했지만 싸움은 더 격해졌고 결국 남성분이 열을 식히겠다며 밖으로 나가더군요. 저와 말도 잘 통했던 남자분이라 기분도 좀 풀어줄 겸 따라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닷가 근처에 앉아 남자 둘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소주를 마셨습니다. 공통점도 많고 여러 가지 취향도 비슷해 얘기는 점점 길어져 벌써 새벽이 되었더군요.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몸도 제대로 가눌 수 없었던 우리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다시 펜션으로 돌아갔습니다. 펜션에 돌아오니 시간은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고 다들 피곤했는지 마당은 어지러진 채 아무도 없더군요. 저도 간단히 제자리만 대충 정리하고 펜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들 자는지 내부는 어두웠고 방이 너무 많아 헤매던 저는 와이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먼저 자고 있는지 전화를 안 받더군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방마다 두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난감해하고 있었는데 살짝 열려있는 방이 보이더라고. 요 가까이가 문틈으로 확인해보니 와이프가 옷도 안 갈아입고 엎드려 자고 있더군요. 제 방을 확인하고는 씻고 방에 들어가 바로 누웠습니다. 하지만 여행까지 와서 그냥 자기 아까웠던 저는 엎드려 있던 와이프 위에 올라가 잠자리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프도 잠결이었지만 잘 따라 주었습니다. 잠자리가 끝나고 뒤처리를 하기 위해 불을 켰는데 순간 저는 얼어버렸습니다. 침대에 있던 사람은 제 와이프가 아니더군요. 저와 바닷가에서 술 마신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도 너무 놀랐는지 아무 말 없이 저를 빤히 쳐다만 보더군요. 저는 무섭고 떨리는 목소리로 왜 제 아내? 옷을 입고 있었냐고 물어봤습니다. 밤에 춥다고 하니 제 아내가 옷을 벗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미쳐버리겠더군요. 저는 빨리 옷을 입고 그분에게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하고 그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있는 방을 다시 찾고 있는데 저와 술을 마셨던 남성분이 화장실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자기 방이 어디냐고 묻는데 저는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방을 알려주는 게 무섭더라고요. 혹시라도 제가 그분의 와이프랑 잤다는 걸 알면 저를 가만 안 놔둘게 뻔했으니까요. 그러다 그분이 저한테 괜찮냐며 천천히 다가오는데 죄를 지어서 그런지 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흐르더군요. 저는 잠이 안 온다 하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도저히 미안해서 얼굴을 보며 대화하는 게 불편했거든요. 저는 할 수 없이 주차되어 있던 차에 들어가 혼자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떴는데 사창 밖을 보니 아내가 나와 있더군요. 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일이 계속 떠올라 아내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아내가 제 차 근처로 다가오자 저는 재빨리 차에서 내려 밥 먹자 하고 아내의 손을 잡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는 라면을 끓여주겠다며 저보고 앉아 있으라네요. 평소처럼 행동하는 아내 모습을 보니 점점 괜찮아지더라고요. 밤새 차에서 잤다고 말하자 오히려 아내가 미안하답니다. 다들 어제 술을 많이 마셔서 주방에 아내와 저 둘뿐이었는데 마주 벗고 있는 게 아직 민망해서 라면을 후딱 먹고 저는 더 자겠다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괜찮은 것 같고 이제는 그녀가 걱정됐습니다. 어제는 정말 실수였는데 그걸 실수라고 받아줄지 저는 그녀의 생각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 상황이 끝날 것 같았거든요. 점심쯤 되었을까? 그 여성분도 일어나 밥을 먹고 있더군요. 아직 남편하고 화해를 안 했는지 남편은 자고 있고 혼자 있었습니다. 다행히 표정은 나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봐서 대화를 해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몇 분 후 와이프는 씻고 화장한다며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기회다 싶어 혼자 밥 먹고 있는 그녀에게 다가가 어제 일은 죄송하다 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생각보다 쿨하게 자기도 실수인 걸 안다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어제 남편과 싸워서 기분이 별로였는데 덕분에 스트레스가 풀렸다고 하네요. 그렇게 말하니 느낌이 묘하더군요. 그리고 그녀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좋고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불안했던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갑자기 그녀와 한 번 더 자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녀가 이번 여행이 끝날 때까지 남편과 화해를 안 하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방에 혼자 누워 어떻게 하면 그녀와 다시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지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녀도 저와 생각이 같은지 알아야 했기에 저는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밥 먹고 혼자 마당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더군요. 부부 동반 여행인데 외로워 보였습니다. 빈틈이 많이 보였고 충분히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됐습니다. 마당 청소를 핑계로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계속 주변에 있는 게 뭔가 촉이 왔는지 웃더군요. 그러면서 여기 옥상도 있던데 이따가 보러 가자고 하네요. 저와 마음이 같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부부 동반 모임에 와서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게 뭔가 짜릿했고 설레더군요. 그녀에게 알겠다 하고 이따가 신호를 준다 했습니다. 일단 와이프와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때 시간이 2시쯤이었는데 그녀와 제 커플만 빼고 모두 밖에 놀러 나갔더군요. 기회가 생각보다 빠르게 올 것 같았습니다. 제 아내는 화장을 끝내고 펜션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었고 그녀의 남편은 어제 아내와 싸우고 잠도 못 자서 그런지 계속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만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리면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와이프에게 심심하면 저쪽 방에 영화 볼 수 있다고 하며 같이 영화 보자 했습니다. 하지만 와이프는 밖에 나가고 싶다 더군요. 저는 어제 술을 많이 마셔 힘들다 했고 내일 둘이서만 여행하고 집에 가자 했습니다. 와이프는 내키진 않았지만 제가 힘들다 하니 알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음식과 음료를 챙겨 아내와 방에 들어가 영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20분쯤 지났을 때 저는 화장실 간다 하고 나와 그녀에게 신호를 줬습니다. 그녀는 알았다고 하며 먼저 옥상에 올라가 있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10분 후에 따라 간다 하곤 다시 아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저는 와이프에게 배가 너무 아프다 하고 다시 방에서 나왔습니다. 시간이 없던 저는 재빨리 옥상으로 올라갔고 옥상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던 그녀와 옷을 입은 채로 그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프는 밑에서 기다리게 하고 옥상에서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미친 사람 같더군요. 빨리 끝내고 내려갈 계획이었지만 어디 그게 쉽게 되나요? 남녀가 통하고 필 받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더라고요. 그녀와 저는 무아지경에 빠져 곧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못 느끼고 있었습니다. 분명 문을 닫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문소리가 쾅 하고 들렸습니다. 너무 놀래서 뒤를 돌아보니 와이프가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현장을 걸려서 그 어떤 변명도 말도 안 나왔습니다. 그녀와 저는 힘없이 그냥 제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까 뛰어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고 제가 너무 안 와서 한번 올라와 봤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울면서 분노한 표정으로 밑으로 내려갔고 그녀의 남편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이 상황을 그 남자에게 전부 말했습니다. 따라 내려온 저는 그녀의 남편에게 멱살이 잡혀 내동댕이를 쳐지고 두들겨 맞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보고만 있더군요. 이제 더 이상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절 두들겨 팬 후 그 사람은 그녀가 있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둘이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제 코가 삼자였으니까요. 와이프는 울면서 짐을 챙겨 펜션을 나갔고 혼자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저는 따라갈 용기가 나질 않더군요. 그리고 저도 짐을 챙겨 펜션을 나와 바로 공항으로 갔습니다. 가능한 빠른 비행기를 타고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니 와이프님이 짐을 챙겨 집을 나갔더군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기에 저는 모든 걸 체념하고 와이프에게 먼저 이혼하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와이프는 그렇게 하자며 담담하게 답장을 하더군요.
하긴 그도 그럴 것이. 와이프가 있는 자리에서 몰래 다른 사람과 그 짓거리를 했으니 마음 정리가 빨랐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하는 장면을 봤는데 오만정이 다 떨어졌겠죠? 그 사건으로 저는 많은 이 자료와 재산을 잃었고 지금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육정을 못 참고 인생이 나락으로 빠지는 경험을 하니 성욕도 많이 사라지더군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저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하네요. 정말 비참해지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